네, 튜브 낀 점성술 제 두 번째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제 행성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저번 강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마지막에 살짝 넌지시 알려드렸었죠. 막 여기 보이는 차트에서 막 이런 기호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행성의 이름이라고 하면요, 이제 저희가 알기로 행성은 이제 태양계에서 뭐 태양, 수금지화목토천해명. 네, 여기서 명왕성은 빼도록 할게요. 명왕성은 안타깝게도 이제 행성의 지위가 박탈된 외행성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항성으로는 태양을 항성으로 볼 수 있겠고, 위성은 이제 달, 네, 달만 취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른 행성들의 위성도 알고 있긴 한데요. 너무 많아서 다 언급을 해드리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점성학에서 쓰는 행성은 총 7개 행성이 있습니다. 네, 저번 강의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태양과 다른 행성이 아님에도 행성으로 취급을 하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번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태양, 달 껴서 이렇게 총 10개 행성 중에서 고전 점성학이죠. 네, 지금 현대 점성학에서는 이 행성들 모두 쓰고 명왕성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씁니다만 저는 고전 점성술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7행성인 토, 목, 화, 태금수 달 해서 이렇게 7개 행성만을 이제 사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여기 분명히 10개 이상한 기호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3개는 가짜고요. 7개가 진짜 행성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여중에서 딱 진짜 7개 행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행성의 이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희 한글로 된, 네,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데요. 네, 한글로 된 명칭이 있지만 이제 외국어로 된 그런 명칭들이 있어요. 태양은 이제 솔라 아니면 선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헬리오스라고도 표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명칭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게요. 점성술 자료가 국내보다 해외 쪽에 자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성술 막 그런 거 검색하고 그러실 때 해외 쪽 구글에다 영어로 막 검색하시고 그러면은 막 이름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행성을 가리키는 여러 개 이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막 어쩔 때는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솔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이제 헬리오스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대략 알아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하여튼 동그라미에 점 찍힌 거는 태양이고요. 솔라, 선, 헬리오스.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각 행성들만 말씀드리면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딱 붙어 있는 거는 달이거든요. 이제 얘는 루나, 문, 대부분 루나 아니면 문이라고 이제 많이 나와요. 얘가 가리키는 이름이 셀레네라는 이름도 있긴 있는데요. 셀레네는 제가 검색을 하면서 아직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의 이름으로 셀레나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옆에 또 붙어있는 얘는 제가 머리에 뿔 달렸죠? 네, 얘는 수성이고요. 머큐리, 네, 머큐리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행성 이름이죠. 외국 행성 이름. 머큐리로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헤르메스라고도 나옵니다. 네, 지식을 막 전파하는 그런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네, 이제 헤르메스라고도 나옵니다.
얘는 가상점이라서 이제 다음 강의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얘는 이제 목성. 네, 이렇게 해서 목성이고 얘가 주피터. 네, 얘는 그냥 주피터라고 나옵니다. 뭐 다른 이름이 없어요. 뭐 제우스라고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좀 고전 문헌에 제우스라고 나올 법도 하긴 한데 얘는 이제 주피터라고 나오고요. 얘는 화성. 네, 남성을 상징하는 기호고 여기 있는 얘는 이제 금성이죠. 여성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여성의 행성, 얘는 남성의 행성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얘는 화성이고 이제 이름은 마르스. 네, 마르스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은 아레스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쟁의 신이죠. 그래서 화성이 뜻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토성입니다. 토성은 이제 세턴이라고 많이 쓰이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크로노스라고도 쓰이기도 해요. 막 여기 보시면 막 나처럼 생겼죠. 네, 토성이 의미하는 바 중에 어느 정도 죽음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성이고요. 얘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였나? 네. 근데 얘는 거의 비너스로 나옵니다. 얘랑 이제 얘네들만 좀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요. 얘는 이제 비너스라고 많이 나오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냥 기호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주를 보시면요. 동양의 사주는 막 한문으로 돼가지고 막 글이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막 빼곡하게 적혀 있는 도식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이라면은 서양의 별자리는 굉장히 좀 직관적인 부분들이 있죠. 딱 그림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딱 그 고유의 모양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딱 이렇게 그냥 인지하시고 받아만 들여주신다면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좀 그림이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에 능하신 분들은 좀 많이 그림에 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술은 참 재밌습니다. 네, 잡소리였고요. 이제 아까 제가 토목, 화태, 금수, 달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순서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행성에 얼마나 이제 빠르게 지나다니느냐, 빠르게 느리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순서를 매긴 거예요. 이거를 칼데언 오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칼데안 오더는 이제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천구를, 그러니까 하늘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이제 순서를 매긴 건데요. 토성이 가장 느리게 움직여요. 네,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토성이 가장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토성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목성, 그 다음에 화성,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요. 아까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했을 때처럼 이제 화, 목, 토 그 순서가 역으로 가죠. 이제 토, 목, 화 순대로 이제 느리게 이렇게 얘가 가장 느리고 두 번째로 느리고 세 번째로 느리고. 네, 그 다음에 토, 목, 화, 태. 그 다음에 태양입니다. 태양? 네, 태양을 보시면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빨리 움직이죠. 네,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네 번째로 빠른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 목, 화, 태, 금. 네, 그 다음에 금성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으로 수성, 마지막으로 달. 달이 제일 빠르게 움직입니다. 달은 하루에 12도 정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아, 참고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 들었는데요. 이 움직이는 정도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60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얼마나 움직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나중에 4강에서 하우스를 알려드릴 텐데 그 하우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대적인 그 빠르기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태양은 하루에 1도 정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365일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게 곧 태양이 이 천구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양은 하루에 한 1도 정도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은 하루에 한 12도 정도, 12도 30분이죠. 네,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빠른 순서들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특징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그 각 행성별로 성별이 있어요. 남성의 행성, 여성의 행성이 있는데요. 남성의 행성은 태양, 그 다음에 목성, 그리고 화성, 그리고 토성, 이렇게 4개의 행성이 남성의 행성입니다. 여성의 행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금성하고 요 달이 이제 여성의 행성인데요. 여기서 수성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수성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따라서 여성이 되기도 하고 남성이 되기도 하는 중성적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중성적 행성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하우스 편에서 제가 이제 오리엔탈하고 그다음에 옥시덴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분에 이제 수성이 어떨 때 남성이 되고 어떨 때 여성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중성으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의 행성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길성과 이제 흉성으로 또 구분이 돼요. 대표적인 길성은 2개가 있고요. 흉성도 2개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중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중성으로 취급되는 행성들 중에서 또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길성이 되기도 하고 흉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상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디그니티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고 하우스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는 좀 복합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스할 거고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길성 2개와 흉성 2개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성은 대길성과 소길성이 있고요. 흉성도 대흉성과 소흉성이 있는데요. 대흉성과 소흉성에 대한 개념을 이제 대략 설명을 드리면은 대흉성으로는 이제 목성이 있고요. 소흉성으로는 죄송해요. 대길성으로 목성이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컴퓨터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 요 행성은요. 이제 대길성인데요. 이제 목성이 대길성이 되고 이제 소길성으로는 금성이 됩니다. 그리고 흉성으로는 토성과 화성 이렇게 2개의 행성이 있는데요. 토성은 대흉성이고 화성은 이제 소흉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 행성이 지니는 그 외에 이제 이 세 행성의 경우에는 이제 다 중성을 띠는 그런 행성들이고요. 각 행성별로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 때문에 이제 길성과 흉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태양의 경우에는 엄청 뜨겁죠. 엄청 뜨겁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이제 태양 빛이 오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가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자라날 수 있죠. 이런 2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행성이라서 이제 태양은 중성으로 취급이 되고요. 수성의 경우에도 이제 그 중성으로 치긴 치는데요. 얘는 약간 소흉성, 약간 이제 토성의 축소판으로
취급되는 그런 행성이기도 해요. 얘가 워낙에 태양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엄청 건조하고요. 그리고 그 태양을 바라보면 엄청 뜨겁고 엄청 건조한데요. 뒷부분은 엄청 차갑고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되게 건조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뜨거운 부분하고 차가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중화가 되긴 되는데, 어쨌든 얘는 좀 중성에 가까운 흉성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중성으로 취급을 하는 게요. 얘는 이제 태양과 얼마나 얘가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기질이 다 바뀌어요. 진짜 골 때리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중성으로 지금은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조건이 많은 애예요. 달이 이제 막 태양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막 그 흉성이 되기도 하고요. 길성이 되기도 하고, 막 기질도 다 바뀌고, 그다음에 막 차트가 낮이냐 밤이냐 가지고도 막 얘가 되게 좌지우지 되는 행성이거든요. 그만큼 좀 변덕이 심한 애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성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얘는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 화성 밖의 행성들은 다 이제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인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얘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그다음에 그 과거 고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에 의해서 얘는 대길성으로 분류가 된 게요.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이제 축축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자라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행성이다 해서 대길성이 되는 거예요. 금성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차갑고 적당히 이제 습한데요. 뭐 어떤 곳에서는 뭐 차갑다고 하기도 하고 약간 따뜻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차갑고 축축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또 이제 조금 추워도 아주 춥지 않은 이상은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성보다는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얘도 어느 정도 생명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해서 얘도 길성으로 취급이 됩니다. 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소흉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성학적으로는 이 행성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행성이라고 봅니다. 토성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건조한 행성이에요. 굉장히 생명체가 자라나기에 치명적이죠. 엄청 차가운 데다가 건조하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토성이 대흉성이 되고 화성이 소흉성이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외에도 그 각 행성별로 좀 더 구체적인 특징들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모두 설명을 드리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차차 이제 아스펙트나 이제 조디악 하우스 편을 나가면서 미처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이제 그 달이 흉성인지 뭐 길성인지 기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중성의 행성이라고 했죠. 그 부분이 어떨 때 이제 남성의 행성이 되고 어떨 때 여성의 행성이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행성의 이름과 특징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성이 아닌 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행성이 아닌 행성도 있어요, 점성학에서는. 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행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성학에서는 행성이 아닌 행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냥 행성이 아닌 것들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아닌 것이라고 하기엔 좀 어감이 별로인 것 같아서 행성이 아닌 행성이라고 이제 커리큘럼에는 써놨습니다. 네, 이제 대충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감이 오시죠? 막 이제 7개 행성을 뺀 요 세 마리, 세 마리, 네. 얘네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